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라서 쉬는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을 받고 흥미롭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운동권 안에 항상 최근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보이는 일종의 뭐 윤리적 히스테리라고나 할까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생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한, 소통을 존중하는 한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서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매일마다 하나씩 늘어나가는 어떤 한에서의 운동이라는 거죠. 정력보다 패러다임과 새로운 주체 형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 제가 들었었던 것은 한간의 동등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기보다는 이 막스주의자들 당신이 제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단서들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나라고 윤리적 협박 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오큐파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전체가 우리가 이제 99%이고 자본주의 최종적으로 이게 직면해 있을 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는 최대치에 이르는데 왜 정치적으로는 최소치일까? 그리고 오큐파이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모여 앉아가지고 빨래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토론만 벌여야 했을까? 반면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최소치였었던 예를 들어서 짜르도 전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농업 생산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초기 자본주의였는데 정치적으로는 최대치도 즉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 혹은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자본주의 붕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정책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었던 레닌의 미친 광기란 오큐파이 운동을 전거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는 사회적으로 최대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체 사이. 그 전에서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좀 분간할 필요가 있고 이 정력보라 패러다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사회적 삶의 내용으로서 비롯되는 사회적 행위자, 예를 들어서 노동자, 여성, 생태주의자와 정치적 주체,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개 이름이 있을 텐데, 인민, 시민, 이 둘 사이에서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력보라가 섞어서 무슨 색깔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회적 삶의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어떤 정적 주체의 이름을 만들어낼 거냐. 사실 공화국 없는 운동은 없을 테니까요. 그 이름을 이제 저는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질문을 던지자면 도대체 무슨 등관기로 보았길래 어떤 프리즘을 통과했길래 그 사회적 삶의 내용은 적색과 녹색과 보라로 보이냐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의 문제일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는 좀 구성적으로 과잉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자본주의는 자국적으로 붕괴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력의 재생산일 텐데 만약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만큼을 주었다면 더 이상 자본주의는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브로들이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자본주의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 자본주의는 그 내부에 항상 구성적인 과잉에 의존하겠죠. 혼란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비유를 빌리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호혜적 경제에 의존하지 않은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없죠. 친척들이 붙여주는 돈으로 의존하지 않은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혹은 우리가 사회국가를 통해서 제도화됐었던 복지를 통해가지고 재분배를 형태를 통해서 부양받지 않은 노동자는 살 수가 없었을 테니까 즉 노동자는 순수하게 자본주의 형태 안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상승 이런 구성적인 과잉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항상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과 노동자 사이에서는 혹은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존재론적인 차이를 할 만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은 비대칭적이어서 자본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노동자를 항상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노동이 만들어내는 자본이 만들어낸 노동자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배치를 떠난 채 존재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특정한 노동일 체제에 없는, 특정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체제 바깥에 놓여 있는, 또 예를 들어 특정한 사회적 특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바깥에 놓여 있는 노동자는 없겠죠. 이렇게 보자면 항상 노동자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본과 자본주의 이 차이 문제 이 안에서 그러면은 그 사회적 관계는 누가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저는 이때 바로 이게 정치적인 주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이 정력보라 패러다임을 결합시킬 때 생겨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마치 일치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종록보라 패러다임이 세 가지 정치 형태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첫 번째 연대의 정치입니다. 정치 없는 사회적인 것만 존재하는, 그래서 적색, 즉 노동자의 순수한 사회적 삶만 존재하는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노동자만 있겠죠, 그죠? 가부장제라고 불리고 있는 어떠한 그 집의 안에서 성적인 지배체계라고 부르는, 혹은 성적 적대라고 부르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 이 안에는 어떤 정치인 것도 없는 채 말 그대로 사회적 삶,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강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자기 표출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주장,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동맹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여성운동은 곧 여성의 당으로, 노동운동은 곧 노동의 당으로, 혹은 생태운동은 곧 생태의 당으로, 이 세 가지 사회적인 것이고 정치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 사회적인 것, 정치인 것은 일치한다고 하는 믿음일 테고요. 세 번째로는 아니다. 이 사회적인 것으로는 어떤 형태의 정책 주체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접합의 정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 농민, 여성, 교사, 지식인, 성소수자, 이 모두들이 정치장 안에서는 하나의 이름으로 접합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는 인민, 이런 이름으로 접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접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록보라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정치 형태 가운데 제가 꼽았었던 사회운동만이 존재하고 있는, 즉 사회적인 것만이 존재하고 있는 정치로서의 첫 번째 연대의 정치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사회운동이 곧 정치운동이라고 보는, 즉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자연스러운 반영에 불과하다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조적 막수적 교리처럼, 노동조합과 당이라고 불리는 이원적 체계처럼, 직자적 대급과 대자적 계급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많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야, 자본주의 비판이 아니라 정치 비판으로 돌아가야 해. 그 무수히 난무하고 있는 정치 철학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필요한 것이 이제 목 없는 자들의 몫이니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발명이니 이와 같은 추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발제문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 적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조건 하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혹은 노동은 자기 자신의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히스토리적인 주장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으려니와, 또한 동시에 성적 적대라고 불리우는, 성적 모순이라고 불리우는 범주 안에서 그러면 여성은 어떤 종류의 주체냐는 겁니다. 사회적 주체냐, 정치적 주체냐, 어떤 종류의 주체냐. 주체가 있어야 연대를 하든 동맹을 하든 접합을 하든 무엇을 할 텐데요. 그래 보면 그 발제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노동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않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여성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특정한 가부장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신급으로서 여성을 이야기한다거나, 말 그대로 이제 비천환자,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여성, 또 이때는 정책 주체로서만은 여성이겠죠, 그죠? 그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 소속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적으로 제로 상태에 있는 영도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니까 그 안에는 이 여성이라고 불리우는 범주는 일종의 카테고리가 되어서 배제된 자들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이름, 그걸 이름하여 여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또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여성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끊임없이 생산과 노동, 상품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 근데 저는 최근에 문제는 마르크스주의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것과 정치인 것의 관계의 문제를 제대로 접합하지 못했었던, 그 적절한 이론을 가지지 못했었던 마르크스주의 위기도 문제이지만, 되돌려서 마르크스주의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성적 모순을 고려한 양질의 마르크스주의를 요구하기 하는 페미니즘에게도 덱들이야말로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거칠게, 야만스럽게, 용기 있게 던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페미니즘은 사회국가라고 불리우는 지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기에 최종적으로 사라진 특정한 사회적 시기 안에서의 자본주의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이론이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에 우리가 페미니즘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추세 혹은 조리, 제가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국가정책의 전문가와 테크니션으로 전락한 여성 전문가들만이 존재하고, 페미니스트는 제 개의 경우 유사 사이비 철학자가 되어버려 있어서 수행성이 어떻고 성적인 존재가 어떻고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도하게 사변적인 철학화되어 있는 것과 테크니션으로 되는 페미니즘이 도대체 사회적인 것 안에서, 즉 성적 적대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까 제가 자본의 적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생산함으로써 항상 만들어진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다면, 페미니스트 당신들은 성적 적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특정한 노동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일, 뭐 노동법, 노동국부, 사회보장 이와 같은 것들이 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본주의는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가를 늘 면면하게 관찰하려고 했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성적 적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성적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당신들이 사회국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줬었던 해결식의 비유법을 빌리자면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 사이 상황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성의 주의를 보려고 했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존재하느냐 우리 사회에 또한 동시에 여성은 어떻게 정책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는 정독보라 안에서 가족 시민사회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국가는 어디가 있는가? 왜 국가 이론이 없는 연대 이론이 가능한가? 물론 그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정치체계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행정적 질서의 체계로서의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치의 장소였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록보라가 정치를 버린 연대의 정치만을 염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국가는 어디 있냐? 왜냐하면 국가는 늘 사회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국가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는 통치화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 자체를 재생산하는 제1의 자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연대이든 동맹이든 접합이든 뭐든 간에 도대체 주권적 주체라고 해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를 하든 동맹을 하든 통합을 하든 뭐 어쨌거나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싸우는 것은 주권적인 주체인 것이고 이 주권적인 주체의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권력과 국가의 문제일 텐데 도대체 국가이론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긴 이야기인데 막 거칠게 야만